지금 매매대금 5억 2,5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잔금을 못 낼 것 같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네요. 그죠? 요즘 뭐 이런 게 그 상황이 뭐 이렇게 낯선 상황은 아닌데요.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이유는 아마도 뭐 계약서대로 뭐 저기 계약금 5,200만 원 몰수하고 뭐 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약금 몰수하고 끝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 생각이신데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계약 보증금이 3억이 있으면은 지금 2억 5천만 받으면 되네, 그죠? 3억이니까 5천만 받으면 된다. 5천만 받으면 된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면은? 예, 예, 예.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진행하실 수는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재판 걸어서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주고, 이 이전 등기 가져가라. 뭐 이런 재판을 걸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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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어.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마다 좀 말이 다르냐면, 보통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옛날에 이제 경기가 참 좋잖아요. 부동산 잘 팔리고 뭐 이럴 때는, 아유, 그래, 뭐, 5,200만 원 그냥 내가 몰수하고, 다른 데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의 아홉은 이제 계약금 몰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은 그 옛날 같으면은 거의 잘 활용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게 이제 재판해야 되고 복잡하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지금처럼 아유 이거 10% 몰수해 가지고는 내가 딴데 팔아갈 팔 때 이게 제값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뭐랄까요? 그 써보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낯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내가 이전 등기 돈 받고 이전 등기 넘기는 재판도 못 해요. 그냥 계약금 몰수하고 끝내야 돼요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예, 예.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계약대로라 그러면 3억 5천만 원 지급해 달라. 다만 뭐 이전 등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3억 5천 원 지급해 달라. 이런 재판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매매 계약
그 저기 이전 등기 서류들 뭐 이렇게 이행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행 제공을 상대방한테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그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연 이자는 받을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도 이제 이게 뭔가 좀 부담이 돼야지. 그잖아요. 이게 재판도 되면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연 이자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자진해서 조금 그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 그러면은 이행 제공이라는 절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행 제공이라는 절차가 바로 이전 등기 서류를 이제 제공하는 건데 제일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공탁소에다가 법원 공탁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탁소에다가 이전 등기 서류를 그 공탁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물품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를.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상황처럼 아까 그 해본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뭔가 내 서류를 공탁을 하고 그 소송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낯선 거예요, 대부분 하기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절차들은 뭐랄까요, 이게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들입니다.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이자를 안 받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절차들이에요. 네네.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론적인 절차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상대방이 아까 제가 똑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도 그 지금 이런 상황을 낯설어 하듯이 상대방도 이런 나는 뭐 내가 예를 들면 저 매수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유 그냥 계약금 몰수하고 그냥 그 계약금 내는 게 가능하다. 아, 그렇게 이제 무작정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해서 이게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소송 걸리고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고 또 지연이자도 물어줘야 되고 이런 게 되면은 생각을 좀 전향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중도금까지 다 포기할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대금을 조금 한 2천만 원만 깎아줘라. 라든지 등등 지금 태도하고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한번 이렇게 소송이라는 게 사실 뭐 능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소송 가기 전에 그런 협상 절차를 한번 거쳐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아니, 지금 이제 상대방의 태도가 한 보름 남았는데 상대방 태도가 지금 이행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아까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부분을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 조금 갈등의 기간을 좀 줄일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뭐 이게
이게 지금 드린 말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말에 공감하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소송 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한번 보내는 걸 맡기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요 상담료 별도로 한 추가로 한 22만 원 정도? 그렇게 맡기세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만 협상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도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하고 좀 더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나중에 또 뭐 도와드리고 뭐 재판 전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별도로 또 하시고 그거는 뭐 이런 정도의 상담료 수준이죠 뭐 또 예예 예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뭐 부동 아니요 부동산에 갖다 놓으면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건 적절치 않고요. 이제 그 이전 등기 서류를 어디다 맡기난다는 부분은 아까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그거를 중개소에 갖다 맡긴다라고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어차피 이제 그 절차가 법적인 이제 분쟁으로 가야 되는 그 전 단계라 그러면은 그냥 법원에 공탁하는 걸 제일 권해드려요. 예, 예. 아까 공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물품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물품 공탁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그 뭐랄까 잔금이 3월 27일이니까요. 그 이후에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예, 예.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말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금 낯선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적절히 대응해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정석이긴 하죠.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물품 공탁이니까 물건을 갖다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 매수자가 지금 강남에 사네요? 주소가 강남이에요? 어, 그럼 뭐 여기 서초동에 이제 공탁소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 처리하기가 좋고요. 그러면 대략 뭐 한 그거는 공탁하는 데는 55만 원 정도? 예, 예. 돈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공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건부 공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돈 맡기고 찾아가라 이렇게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지금 3억 5천이죠. 3억 5천 맡기고 찾아가라라고 하는 조건부 공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 자진해서 살 것 같으면은 사실은 공탁소 가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아이고 3억 5천 줄 테니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공탁을 해놓는 이유는 지연 이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게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건 있죠 또 이게 명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예.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 이전 등기를 안 받으니까 세입자 승계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내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구조죠, 이제 뭐. 예, 예, 그렇죠. 네.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통보서 받으면. 연락이 아마 자주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개소 같은 경우도 뭐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사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런 법률적인 그 자문을 제대로 해줄 만한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그 중개소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건너 접촉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폐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말을 해서 중개사가 보니까 두 사람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중개업소한테 우리 중개사한테 전했고, 그 말을 또 B라는 중개사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B 중개사가 또 자기 일행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이게 곡해되는,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우리가 흥정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래를 이제 뭐 조율하고 뭐 계약서 쓰는 데까지는 중개사들의 역할이지만, 이런 법률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이제 절충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중개사들이 능력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막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막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타이밍부터는 사실은 중개사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나는 그냥 이분하고 직접 연락을 하랍니다 라고 해서 의사 왜곡이 없도록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차차 해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를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자문 받아서 하세요. 예, 항상 이게 전화나 이런 것도 열려 있고 하니까 요즘 되게 편리합니다. 도움 받기가. 예.